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요즘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뉴스를 가려내는 힘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한 뭐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실제로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시기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밑에다 잠시 접어두고, 제가 그런 말씀 아마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G7보다 브릭스가 확장하고 그들이 탈달러화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중심에 두고 그런 정책을 펴야 가상자산 시장이 급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패러다임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는 G7에서, 오늘도 이제 이거를 중심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7에서 G20 쪽으로, 다극체제 쪽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코어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부상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코어에서 계속 역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두 달 정도, 보세요. 한 두 달 정도 중국이 망한다. 뭐, 중국 끝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99%의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진짜 전문가도 있고, 전문가 뭐, 코스프레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커리어가 있어도. 근데 저는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인하고 별 진배 없다라고 이제 전 항상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보는 뉴스를 그대로 몇 개를 보고 해석을 해서 그냥 거침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끝났다. 브릭스 끝났다. 근데 딱 10월 18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어저께죠.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은, 시사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선방했다. 올해 목표 달성 파란불. 그러니까 예측치가 4.6이었는데 4.9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3분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4분기 성장률이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러면은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구려 분석가들이요. 일관성이 없다. 대중하고 똑같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잘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진핑 팔레스타인 손 들어주며 미 힘 빠진 중동에 한 발 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이분법 논리로 그냥 미국 주도 뭐 G7 막 이렇게 선진 막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껄끄러운 뉴스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중동에서 전략자산과 미군을 사실은 얼마 전부터 축소를 시켰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천천히 축소를 시켰어요. 사실은 유로존에, 나토에서도 이미 많은 전략자산과 많은 미군을 축소를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공중파에 나온 미디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아마 인지를 못하실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교묘하게 이게 엮이는 거죠. 예? 팔레스타인 손들어주며 이러니까 중동 오일머니가 브릭스 쪽으로 전향됐는데, 오일머니가 보세요. 기존에는 90% 가까이 달러로 결제됐었는데, 아니 그 오일머니가 달러를 패대기 치고 다른 걸로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G7보다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 더 확장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를 제가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이것도 이제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잘 얘기가 안 나오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백악관에, 미국
백악관에서, 자,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냐면 우크라이나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네, 여기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장기 지원 계획을 시작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다. 우리는 2억 달러를 발표했고 우리는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지만 무기한은 아닐 것이고, 백악관 대변인 존 커비가 말했다. 그래서 원래는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젤런스키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되게 조금 줬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도 어렵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큰 돈까지 지원해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네. 미국에 있는 대중들은 더 큰 분란을 원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아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냥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뉴스 몇 개 보고 본인의 논리를 대입해서 그냥 단순 논리로 해석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한 현실 자체가. 달러의 힘이 예전만큼 그렇게 강했다면, 그리고 미국에 붙어있는 그런 국가들, 가장 중심축이 이제 오일머니 그런 그룹들이 그냥 붙어있고 지지를 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판도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 ETF 전문가가 GBTC 할인율이 16.5까지 좁혀져. 어저껜가 아마 13%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계속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마 이거랑 GBTC랑 현물 ETF랑 아마 비슷한 시기로 아마 가는 시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 ETF 승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단편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냥 제가 연상되는 걸 말씀드렸고, 미국 하원 감독위원장이 SEC 자료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 강제 절차 검토, 이 얘기. 위원회는 감독과 실사를 목적으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다.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19일 날이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SEC에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안 하면, 항소를 안 하면 그냥 밀어붙이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달 30일 날 미국 정부에서 좀 중대 발표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아마 시장이. 그래서 너무 막 비관적으로만 지금 현재 있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BUSD하고 FDUSD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코인베이스에서 뭐 80K 코인 상폐했다 이런 거에 이제 코인 투자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구조를 모르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BUSD를 없애고 FDUSD로 점진적으로 바꾸는데 아니 뭘 불안해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장 폐지와 상장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베는 뭐 80개 USD 페어와 관련된 거 말고 전부 다 삭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이 이후에 뭔가 후행해서 중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FTX에 관련해서 이분 SBF 관련한 뉴스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업비트에 있는 내가 투자한 코인 가격만 보고 전체를 그냥 판단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새벽에 보니까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50%까지 떨어졌대요. 예전에 비해서. 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대중 의식이, 확신력이 점점 떨어지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아니, 시장 자체 전체 프레임을 특정 코인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말린 거죠, 거기에. 한마디로. 근데 이 위믹스를 보세요, 위믹스. 아니,
여기서 상폐된 다음에 한 바퀴 싹 이제 남미 거래소 한 바퀴 싹 돌았다가 조용히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뒤통수 치는 거죠. 근데 ETF도 저는 분명히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아마 확 뒤집어 버릴 그런 뉴스들이 아마 경제 그쪽에 아마 주식 쪽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발언하긴 뭐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느낌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중국 텐센트 기업용 디지털 위에나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 발표.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시중은행은 기업의 대출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록 위조도 불가능해 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기, 주식, 도박 등으로 흘러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통제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중국이니까 이런 거를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겠지. 중국이니까. 아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렇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극도의 타이트한 통제로 들어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결과값을 보고 그걸 보고 아마 토론을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세요. 이 여기서도 이제 제가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G7과 러시아의 교역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교역량이 되게 많았어요. 2009년대까지. 근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래서 이제 러시아가 망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중국이 그걸 다 흡수해서 그걸 다 도와줘요. 네. 중국이 대신해서 물건을 G7이 대신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신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보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달러가 아니라 다른 걸로 교역을 합니다. 앞에다가는 본인들 뭐 루블하다, 중국 위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표방해서 얘기를 하지만 물론 공동통화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드로 아마 가상자산이 붙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오일머니 국가들이 가상자산에 관해서 계속 규제 혁신한다, 제도권 수용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들이 달러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그들도 브릭스의 일원이 거의 돼 있는 현재 상황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가 대표적인 그런 국가들입니다. 근데 점점 아마 달러는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당선이 되면 2025년서부터 완전한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트럼프처럼 될 줄 알았나 뭐 요즘에 이제 FTX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거는 코인 관련한 미디어가 아니에요. 일반 공중 근데 이런 얘기 나온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얘기일까?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이 와중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와중에 보세요. 여기 사우디 중동 전쟁 위기 속 중국 사우디 해군 합동 훈련 네, 요런 걸 보세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사우디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오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2019년서부터 2022년까지도 줄어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뉴스에 나와 있는 중국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내수 시장에서 공장이 팔팔팔팔 돌아가고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오일을 수출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훈련도 하는 거죠. 대놓고 보란 듯이 미국한테 달러 결제 안 해. 네. 그럼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제가 보면은 뉴스 보면은 이런 댓글에 이제 이런 게 달려. 사우디 그러면은 너네 미국한테 끝난다. 아니 이게 무슨 자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고 자고 나면 사라지는 은행 점포 5년간 651곳 아마 아실 거예요. 곳곳에 요즘에 은행들 많이 문 닫습니다. ATM기도 그나마 여기 되게 많았던 게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레거시 금융은 과연 어떻게 되고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까? 레거시 금융이 축소되면, 자, 국민은행 뭐 이런 데가, 국민은행은 카카오 뒤로 숨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뭐 신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은행들, 그런 데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확장을 할까요? 축소를 할까요? 그 레거시 금융이 축소를 하고 그 빈자리를 X라는 플랫폼, 이게 트위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위터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가상자산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종합 금융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그 빈 공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이런 그림이 연상돼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홍콩에서 생뚱맞게 홍콩 민간 암호화폐 평가기관 암호화폐 인덱스 편입 종목 리밸런싱 해서 10월 22일 날이니까 바로 내일부터네요. 네, 바로 내일부터 30종목의 헤데라 메이커 뭐 퀀트 추가하고 뭐 해서 여기서 하는데, USDC는 빼버린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는 USD 관련한 거 아닌 거는 빼버리고, 자, 홍콩은 지금 어떤 데인지는 아시죠? 현재. 자, 중국에서 샘플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아마 자본의 흐름도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USDC는 빼버리고 반대로 미국하고 XRP는 추가한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XRP라는 이 친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량도 있는데 영상 몇몇 개 보고 나는 500원에 사서 뭐 이거를 뭐 5,000원에 팔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은 코인이에요. 쉽지 않은 코인인데 어느 정도 공부량이 달성된 사람들은 보세요. 이 코인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더 가지고 있어. 네. 아시잖아요. 거의 30%에 육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더 개수를 늘렸겠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뭔가를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홍콩에서는 생뚱맞게 XRP가 이렇게,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러 관련한 건 빼고 XRP 넣고. 근데 바뀐 건 없다. 사실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미국하고 관련돼 있는 통화를 배제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불확실한 지금 현재 상황에 업비트 창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면 그릇된 판단을 한 것 같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위믹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믹스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